여러분, 올해 주식으로 돈 버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언제 정리해야 할지 모르셔서 밤잠 설치고 계신 건 아니신가요? 얼마 전에 고등학교 동창 형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침울하시더라고요. 작년에 주식이 좀 올랐다고 퇴직금 넣었는데 도대체 언제 팔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요즘 뉴스 보면 주가가 계속 오른다고 하는데 또 언제 떨어질지 몰라서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형님은 2020년 코로나 때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대요. 주가가 확 떨어졌을 때 겁나서 전부 팔아버렸는데 몇 달 후에 주가가 다시 올라서 엄청 후회하셨다고 합니다. 막상 오를 때는 또 무서워서 못 샀대요. 결국 기회를 완전히 놓친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타이밍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건 우리 또래분들이 겪는 가장 흔한 문제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주식이 떨어져도 시간이 있으니까 10년이고 20년이고 기다릴 수 있어요. 월급도 나오니까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더 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다릅니다. 은퇴하고 나면 더 이상 월급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 소중한 노후 자금이 한순간에 반토막 나면 어떻게 됩니까? 회복할 시간도 없고 다시 벌 방법도 마땅치 않습니다. 저도 이런 마음 너무 잘 압니다. 밤에 주가 생각하면서 잠 못 이루시는 거, 아침에 눈 뜨자마자 주가부터 확인하시는 거 다 이해합니다. 평생 모은 소중한 돈인데 어떻게 안 그러시겠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계속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팔아야 할 때 욕심내다가 물리고 사야 할 때 겁먹어서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게 있습니다. 2026년 올해 주식 투자하실 때 꼭 조심해야 할 시기들을 달력처럼 정리해봤어요. 미리 알고 대비하면 손실을 막을 수 있고 오히려 좋은 기회를 잡을 수도 있거든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언제 조심하고 언제 기회를 잡아야 하는지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왜 우리한테 타이밍이 그렇게 중요한지부터 말씀드릴게요. 30살 젊은이가 주식으로 3천만 원 손해를 봤어요. 속상하긴 하지만 앞으로 30년 일하면서 다시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65세에 3천만 원을 날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바로 노후 생활비인데 말이에요. 다시 벌 방법이 없습니다. 2020년 코로나 때를 한번 돌아볼게요. 그해 2월부터 3월까지 주가가 확 떨어졌습니다. 코스피가 2200에서 1400까지 거의 40%가 빠졌어요. 그런데 4월부터 회복되기 시작해서 8월쯤 되니까 원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5개월 만에요. 젊은 투자자들은 이 기간 동안 오히려 더 사서 큰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우리 또래분들은 어땠을까요? 떨어질 때 겁나서 다 팔아버린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오를 때는 또 무서워서 못 샀고요. 왜 그랬을까요? 추가로 넣을 여유 자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방어가 먼저예요. 크게 벌려고 하기보다는 잃지 않으면서 조금씩 불리는 게 우리의 전략이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올해 2026년에 조심해야 할 시기들을 하나씩 짚어볼게요. 첫 번째로 조심해야 할 시기가 바로 지금부터 봄까지입니다. 2월부터 4월 사이예요. 왜 조심해야 하냐고요? 올해부터 주식 거래할 때 세금이 올랐거든요. 증권거래세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주식 팔 때마다 내는 세금입니다. 주식 팔 때마다 거래 금액의 0.2%를 세금으로 내야 해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시장을 큰 수영장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물이 가득할 때는 누가 첨벙 뛰어들어도 물이 넘치지 않죠. 근데 물이 절반으로 줄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물이 확 흔들리잖아요. 지금 시장이 딱 그 상황이에요. 세금이 오르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사고 팔던 사람들이 거래를 줄입니다. 그러면 시장의 거래가 줄어들어요. 누군가 큰 금액을 팔려고 하면 받아줄 사람이 없어서 주가가 확 떨어져 버립니다. 특히 2월 16일부터 18일까지 설 연휴가 있잖아요. 한국 시장은 쉬는데 미국이나 유럽은 그 사흘 동안 계속 돌아가거든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연휴 끝나고 19일에 시장이 열리면 다들 눈치만 보게 됩니다. 거기다 2월 27일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고팔 종목을 바꾸는 날이에요. 빠지는 종목들은 아무 이유 없이 외국인들이 기계적으로 팔아버려요.
그날은 개별 종목 악재가 없어도 마이너스 10%씩 폭락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이 시기에는 거래를 좀 줄이세요. 혹시 작은 회사 주식 갖고 계시면 큰 회사 주식으로 좀 바꾸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 다음으로 또 조심해야 할 게 바로 회사들이 빚 갚는 시기예요. 2021년 코로나 때 나라에서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이자가 거의 제로에 가까웠어요. 그때 회사들이 싼 이자로 돈을 많이 빌렸는데 그게 대부분 3년이나 5년 만기였어요. 그게 올해 다 돌아온 겁니다. 특히 지금 1분기에만 무려 32조 4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갚아야 해요. 문제가 뭐냐고요? 그땐 이자가 1%도 안 됐는데 지금은 훨씬 높거든요. 다시 빌려서 갚으려고 해도 이자를 몇 배로 내야 하는 상황이에요.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큰 회사들은 돈이 많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건설회사나 재무 상태가 안 좋은 회사들은 진짜 힘들 수 있어요. 대형사들이 시중에 있는 돈을 블랙홀처럼 싹 빨아들이면 중소형 건설사나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은 돈을 구할 곳이 없어져요. 회사가 장사는 잘 돼서 이익이 나는데 당장 갚을 현금이 없어서 망하는 흑자 부도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월 감사보고서 시즌 전까지는 재무제표를 꼼꼼히 보셔야 해요. 특히 건설주나 빚이 많은 회사는 아예 쳐다보지도 마세요.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시기는 5월부터 6월 사이입니다. 6월 3일에 지방선거가 있거든요. 선거 때마다 후보들이 공약을 막 쏟아내잖아요. 여기에 철도 깔겠다, 거기에 산업단지 만들겠다 하면 관련 회사 주식들이 확 올라요. 실제로 2018년이나 2022년 지방선거 때도 관련 건설, 건자재 중소형주들이 4월에서 5월 사이에 30%에서 50%까지 급등했어요. 근데 선거 일주일 전부터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졌고 선거 직후 한 달 만에 상승분의 80%를 반납했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공약의 실현 가능성 때문이에요. 당선되고 나면 검토 중입니다 하면서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올해는 거래세가 올라서 하락할 때 낙폭이 더 가파를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선거 테마로 오른 주식 갖고 계시면 늦어도 5월 말에서 6월 초에는 정리하세요. 당선되면 더 오르겠지 하는 욕심은 금물입니다. 대신 선거 끝나면 공공요금 오르잖아요. 전기세, 가스비요. 그럼 한국전력이나 가스공사 같은 공기업이 돈을 벌게 되는 거예요. 남들이 선거 테마주 쫓아다닐 때 조용히 이런 공기업 주식을 모으는 게 진짜 고수들의 전략입니다. 네 번째로 조심해야 할 때가 8월 말에서 9월 초예요. 이때는 미국에서 잭슨홀 미팅이라는 중요한 회의가 있습니다. 세계 경제를 책임지는 사람들이 모여서 앞으로 금리를 어떻게 할지 논의하는 자리예요. 올해는 특히 더 조심해야 해요. 왜냐하면 5월에 미국 중앙은행 의장이 바뀌거든요. 새 의장인 케빈 워시는 금리를 높게 유지하려는 성향이 강하다고 해요. 만약 워시 의장이 8월 잭슨홀에서 고금리를 더 오래 유지해야 한다고 말하면 우리나라 주식이 크게 떨어질 수 있어요. 특히 바이오 회사나 배터리 회사가 타격이 커요. 이런 회사들은 미래의 벌돈으로 평가받는데 금리가 높으면 미래의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주가도 떨어지는 거예요. 2022년에 파월 의장이 고통이 따르더라도 물가를 잡겠다고 발언했을 때 코스피가 일주일 만에 6% 넘게 빠졌어요. 이번에 워시가 비슷하게 나오면 충격은 더 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할 때가 11월입니다. 11월 3일에 미국에서 중간선거가 있거든요. 선거 결과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받는 보조금이 줄어들거나 없어질 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이 미국 정부한테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왜 우리 세금으로 남의 나라 회사 도와주냐고 따질 수 있거든요. 문제는 주식시장이 선거 당일이 아니라 미리 움직인다는 거예요. 보통 선거 한두 달 전인 9월, 10월부터 기관 투자자들이 위험한 주식을 미리 팔아버려요. 그래서 배터리나 반도체 같은 수출 대기업 주식 갖고 계시면 가을쯤에는 미국 뉴스를 잘 보시면서 비중을 좀 줄이세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그럼 주식 다 팔고 예금이나 들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닙니다. 비가 온다는 걸 알면 우산을 챙기면 되는 거지 집에만 틀어박혀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오히려 이런 위험한 시기들을 알고 있으면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타이밍을 역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6월 선거 끝나면 공공요금 오르잖아요.
남들이 소비주 팔 때 우리는 한국전력이나 가스공사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전략은 안전한 곳으로 돈을 옮기는 겁니다. 시장이 불안하면 안전하고 배당 잘 주는 큰 회사로 옮기세요. 통신회사나 금융회사 우선주가 좋아요. 세 번째 전략은 우리 나이에 맞게 현금을 확보하는 겁니다. 50대면 전체 투자금의 30%는 현금으로, 60대면 40%, 70대면 50%요. 기회는 현금이 있을 때만 잡을 수 있거든요. 네 번째 전략은 손실 한도를 정하는 겁니다. 개별 주식은 10% 떨어지면 무조건 파세요. 전체 투자금은 15% 이상 손실 보면 모든 걸 다시 점검하세요. 젊은 사람들은 시간이 있으니까 버틸 수 있지만 우리는 회복할 시간이 부족해요. 그럼 위험한 때만 조심하고 기다리기만 해야 하냐고요? 아니에요. 우리 나이에 맞는 좋은 투자처들이 있어요. 첫째는 헬스케어 관련이에요. 우리나라가 빠르게 늙어가고 있잖아요. 노인이 많아지면 병원 가는 사람도 많아지고 약도 많이 먹게 되고 의료기기도 많이 쓰게 돼요. 제약회사나 의료기기 회사가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둘째는 필수 소비재예요. 경기가 안 좋아도 밥은 먹어야 하고 샴푸는 써야 하잖아요. 식품회사나 생활용품 회사는 매출이 안정적이고 배당도 꾸준히 줘요. 셋째는 인프라 관련이에요.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같은 공기업이요. 사람들이 톨게이트 지나갈 때마다 물 쓸 때마다 돈이 들어오니까 안정적이에요. 넷째는 리츠예요. 부동산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건데요. 큰 빌딩이나 쇼핑몰의 임대료를 나눠받을 수 있어요. 마치 월세 받는 것처럼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올해 조심해야 할 시기는 네 군데예요. 2월부터 4월 봄, 5월부터 6월 선거 전후, 8월 말 미국 금리 회의, 11월 미국 중간선거 전후. 이때는 주식 거래를 줄이고 조심하세요. 둘째, 우리는 젊은 사람들과 달라요. 시간이 없으니까 방어가 우선입니다. 크게 벌려고 하지 말고 잃지 않는 게 먼저예요. 셋째, 현금을 확보하세요. 50대는 30%, 60대는 40%, 70대는 50%. 넷째, 손실 한도를 정하세요. 개별 주식 10%, 전체 15% 손실이면 정리하세요. 다섯째, 우리 나이에 맞는 안전한 투자처를 찾으세요.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 공기업, 리츠가 우리한테 맞아요. 여섯째, 위기를 기회로 만드세요. 다들 겁먹을 때 우리는 침착하게 준비된 대로 움직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가장 큰 자산이 뭔지 아세요? 경험입니다. 그리고 인내심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조급하지만 우리는 인생 살면서 많은 걸 겪어봤어요. 언제 참고 언제 움직여야 하는지 알아요. 이게 바로 우리의 강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잘 기억하셔서 올해 안에 안전하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불안하다고 해서 겁먹을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미 준비됐잖아요.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남들이 모를 때 미리 아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 보신 여러분은 이미 앞서가고 계세요. 앞으로도 이런 유용한 정보 계속 가져올 테니까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시고 올해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